기초 간호와 페이지 83쪽 분만 고이음 분만 볼게요. 자, 분만의 대요소 5가지 했죠. 태아, 산도, 만출력, 심리적 반응, 인보의 자세 있죠. 자, 그 중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분만의 3요소 볼까요? TV 가운데 나와 있죠. 태아, 산도, 만출력.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정해 볼게요. 태아는 뭐죠? 태아와 그 부속물인 태반과 양수를 뜻하고요. 자, 산도는 뭘까요? 자, 영어가 passageway죠. passageway. 자, 가는 길을 말하죠. 그러니까 골반강, 자궁, 질강. 그 다음에 만출력은 뭘까요? 옆에 파워라고 써졌죠? 그러니까 힘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궁의 수축과 견축, 수축과 위안을 이렇게 하는 이런 힘을 말하는 것을 만출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심리적 반응은요. 이렇게 인부의 분만에 대해서 이해와 준비성, 지지자의 도움, 환경 문화의 조건을 말하고요. 인부의 자세라는 것은 인부의 자세 변화랄지 이런 일어서거나 걷거나 쭈그리기 등은 중력에 의해 태아 머리에 하강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반으로 가는 혈액의 양도 변화시켜서 태아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옆에 팁을 보시면요. 자, 태위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태세는 태아 사지와 머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굴곡을 말하고요. 우리 나중에 임상신무에서 배우신 보면요. 신전, 과신전, 굴곡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굴곡이라는 것은 태아에게 쉽게 말하면 사람 머리하고 다리하고 그런 것이 구부러진 상태를 굴곡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만 아시고요. 혹시 임상신문 책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의미에서 굴곡이라고 했구나 것을 알 수 있죠. 예, 태아애가 뱃속에 아이의 자궁에 있는 포즈가 굴곡이라는 포즈라는 점. 자, 그 다음에 태양이라는 것은요, 모체 골반의 좌우측과 선지 부위의 관계를 말하죠. 자, 그래서 분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체위는 뭘까요? 두정위. 분만할 때 머리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가 바로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체위가 두정위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 엄청 중요하죠. 분만 전에 관장을 하는 이유 볼까요? 오형 방지와 자궁 수축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 분만의 전진강 감별 볼게요. 자, 태아 하강감이란 뭐죠? 아도가 골반강으로 더 내려오고 따라서 골반 부분이 뻐근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생아 태아의 머리가 이제 점점 골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골반 부위가 어쩌겠어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조금 뻑뻑해지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안 나올 것 같고 조금 그런 기분 말하죠. 점점 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을 태아 하강감을 말하고요. 태동감의 감소. 자, 이런 거 정의 같은 거는 꼭 구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2023년에 저희가 이번에 시험 봤을 때도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태동감의 감소는 뭘까요? 분만이 가까워지면서 태동감이 감소되는 거. 자, 가진통은 뭘까요? 수일 또는 10여일 전에 나타나는 거. 이 좀 넘길게요. 자, 이런 정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슬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빈뇨는요,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거. 자, 이슬이란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으로 경관을 막고 있던 점액과 경부가 개제될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거.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자, 분만이 시작하는 수일 전부터 체중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파수. 자, 파수도 중요하죠. 세포가 파열돼서 나오게 되는 양수로서 양마 파열이 중요한 이유는 임신이 만삭에 가까우면
분만이 곧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징후이고요. 판막 후에는 선진부 하강이 없으면 제대 탈출이 가능성이 증가해서 판막 후 24시간 이상 분만이 지어내면 자궁 내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이 문장 제일 중요하니까요.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의 거상. 거상은 뭘까요? 자, 자궁근의 결핍과 수축으로 인해서 얇아지는 과정을 거상이라고 하죠. 자, 정의 꼭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분만 볼게요. 자, 유도분만이란 태아를 분만시키는 데 있어 정상적인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분만 촉진제인 옥시토신으로 진통을 유발시켜서 분만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분만이라고 하고요. 유도분만 시 자궁 수축제 투여 후 자궁 수축 시간 및 강도 측정을 관찰하고 태아의 맥박이 120회 이하로 감소 시 산모의 자세는 좌측 1을 취해 주시고요. 이때 왜 그러냐면 산모의 하대정맥이 자궁 뒤에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서 혈액순환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간혹 기출문제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팁을 볼게요. 가진통과 진진돌의 구별.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요. 자, 이것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진진통은 규칙적이나 가진통은 불규칙적이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죠. 진진통은 계속 아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진통의 경우 걸어다니면 통증이 없어지는데 진진통은 더욱 심해지는 거죠. 왜냐? 규칙적으로 계속 기침을 오니까 어떻겠어요? 심해지겠죠? 가진통은 어떻겠어요? 불규칙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진통은 통증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통증의 강도가 커지고 지속시간이 길어지죠. 자, 그러니까 진진통은 규칙적으로 계속 아프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통증의 주기가 짧아지고 지속시간이 길어지겠죠. 아무래도. 가진통은 어쩌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속시간이 짧겠죠. 아팠다 안 아팠다 막 그러겠죠. 그 다음에 진진통은 이슬을 동반하지만 가진통은 이슬이 보이지 않는다 했죠. 자, 이슬의 의미가 뭐였죠?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으로 자 개대될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통에서는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진통은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나 가진통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 이거를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진통은요, 개대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통증 부위는 국한적이고 걸으면 완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감소되고 수축기관과 강도는 변화가 없고 수축 간격도 없고 아무래도 수축이 어쩌겠죠? 불규칙적 되겠죠? 그리고 진진통은 어떨까요? 아프면 아플수록 자궁 경부가 열려지면서 진행이 되고 허리부터 시작해서 배로 방사되어서 아파서 걸으면 걸을수록 계속 아프고 규칙적으로 아파지는 간격이 짧아지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4조 제일 밑에 두 정의 분만 기전 볼게요. 자고 극간 겨선은 분만 시 아조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는 날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자 보통 9.5 이하일 경우에는 제왕 절개술을 시행한다는 점. 자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눈으로 한번 그림으로 태아가 나오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진입 1번 볼게요. 먼저 진입을 하겠죠. 태아의 머리 중 대팽경선이 골반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강. 자궁 저부에서 누르는 압력, 복분근의 수축 등으로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자, 굴곡. 굴곡은 태아 머리가 하강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경관, 골반 공부로부터 정을 받게 되면은 뒤쪽으로 옮겨지면서 굽힘이 일어나고 만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회전. 내회전은 선진부를 수축주로부터 치고골을 향하여 앞으로나 혹은 미골을 향하여 뒤쪽으로 회전하는 거. 자,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진입하고 하강.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팁을 보시면 하강하고 하강감이 있죠. 이거 정의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강이란 것은 태아의 선진부가 골반 입구를 지나 출구를 향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하강이라 하고요. 하강이 시작되면서 분만이 시작되고요. 하강감은 뭘까요? 느낌을 말한 거죠. 임시 말기에 산모가 갑자기 처진 느낌을 가지면서 횡격막의 압박감이 사라지는 현상을 태아 하강감이라고 하죠. 자, 이러면 이럴수록 자, 증후는 어떻게 될까요? 숨쉬기는 수월해지나 다리는 자주 저리고 발도 붓고 소변도 자주 마렵죠.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아시는 지인들도요. 소변을 보다가 소변이 나온 줄 알고 화장실 가는데 그러니까 양수가 터졌대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만이 시작되면은 이슬이 보이면서 양수를 보이면서 이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계속 볼게요. 분만 시 간호조무사의 자세 볼게요. 간호조무사는 분만 과정을 포함해서 분만의 정상적인 진행 과정, 산모와 태아의 적용, 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해야 알겠죠. 이것도 간혹에게 객관적 문제로 나오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간호조무사에 해야 할 업무랄지,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이랄지, 이런 자세,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넘길게요. 자, 팁을 보시면 절대 안정과 임신부. 절대 안정의 경우 에너지의 소모량을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식사, 돌아눕기, 이닦기 등이 어떻게 되죠? 금지되고요. 말도 제한되고요. 의사를 표시할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자, 이거 일신문 같은 것은 꼭 문제로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임신 26주 된 산모가 질출혈이 있고 자궁 입구가 2cm 열린 상태에서 대변이 마렵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절대 안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앙아위 상태로 이를 보게 하죠. 앙아위 상태가 뭘까요? 바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눕는 자세. 정자세에 누우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분만 과정 볼게요.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큰 헤드를 볼게요. 제1분막기는 개국이고요. 넘기시면요, 분만 제2기는요, 태야 만주기, 분만 3기는 태반 만주기, 4기는요, 회복기죠. 자, 그러니까 개구,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개구라는 것은 자궁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태안 만주기는 태아가 나오고 태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걸 말하죠. 자, 1기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는요, 1기, 2기, 3기, 4기 엄청 중요하니까요. 달달 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도요. 다음 주 다른 것을 고르시오. 분만 과정 중에서 다른 것을, 1기, 2기, 3기, 4기 섞여놓고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달달달 볼 거니까요. 꼼꼼히 보셔야 되니까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자, 제1분만 1기는 개구기는요. 분만 시작을 알리는 자궁의 수축이 규칙적으로 시작되어 경관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를 말하고요. 이 cm는 10에서 11cm고요. 자궁 수축 간격은 점점 단축되며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동시에 강도도 차차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궁 경관 부위가 점차 짧아지면서 얇아져서 마치 종이자처럼 되어가는 거. 이거 정의가 뭐였죠? 거상이었죠. 경관 내에 내려온 난막의 부분을 태포라고 하고 자궁 수축이 심해짐에 따라 태포도 더욱 진입이 촉진되고요. 강한 수축으로 태포는 발열되어
2-30cc 정도의 양수가 내오는데 이거를 파수라 하고 태아가 통과하기 쉽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파수 후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하는 것은 태아 심음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분만 중 양수 색깔이 암노색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하죠. 태아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 태변을 배출한 것이므로 어찌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정상 태변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산부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건강이 거사되고 계리가 일어나고 하지만 자 경상부는 어찌죠? 7-8시간 걸리고 거산과 계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산부는 힘들지라도 산육기는 자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죠? 경상부가 제일 오래 간다 했죠. 자 치료 간호 볼게요. 자 임신부 측에서는 자 어떻게 치료를 간호해야 될까요? 자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보세요. 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런 거 다 이렇게 관찰해야 되겠죠? 상가력 관찰해야 되고 진동 구분도 해야 되고 진동 간격 측정도 해야 되고 자궁 수축 특성 파악도 해야 되고 질 분비물 특성도 그런 것도 확인 색깔 파수 여부 해야 되고 거상 계대 부드러운 정도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부터는 엄청 중요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출혈 여부 및 회음부 상모 보가 금지 활력 징후 구가 간호 실시를 해야 되겠죠. 자, 임신부 제1기 개고기 때 반드시 치료 간호해야 될 것은 회음부를 상모 보가 금지 활력 징후 구강 간호 실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볼까요? 전신 목욕을 금하고 진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내를 반드시 걷게 해야 되죠. 이 문장 제일 중요하고요. 진통이 강하게 오며 누워있게 하여 조기 파수나 급속 분만을 예방, 가벼운 유동식 줘야 되겠죠. 밥을 먹으면 안 되죠. 반드시 가벼운 유동식.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초기의 과정에서 배변하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뭘까요? 산도의 오염을 방지하고 자궁 수축작용을 촉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만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관장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배뇨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소변 정제 시 비뇨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태아 하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변통이라도 꼭 끼워서 꼭 소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위는요 30도 정도 상체를 올린 반자이나 앉아왔는데 적어주시면 돼요. 30도 정도 상체를 올린 반자이나 본인이 가장 편안한 체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요 옆에다가 적어줄까요? 라마즈 호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라마즈 호흡은 왜 할까요? 인부와 태아에게 적절한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호흡으로 이완을 유도해서 통증 시 근육 긴장에 의해 산소 소모를 감소시켜 주고요. 호흡에 주의 집중되어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자궁 수축으로 인한 허혈성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1분만 계곡에서 자 중요한 거 자 태아 심은 청취해야 되겠죠. 자 태아가 나오기 위해서는 청취를 함으로써 확인해야 되겠죠. 태아 심박동은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에 태아 등 부분에서 청취하고요. 파수가 되면 태아 심음을 먼저 체크해 태아의 안녕을 확인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옆에 팁을 보시면요. 분만일기 임신부의 간호 볼게요. 자 인부의 제의를 측의로 해주고 활동기에 사용된 호흡법을 가르치고요. 자궁 수치 시 인부에게 용기를 보도다 주고 인부에게 태아 심음을 돌려주고 수축과 수축 사이에 휴식을 갖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거든요. 자 꼭 볼게요. 조기 파수된
조기 파수란 분만 진통 이점의 파막으로 조기 파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것에 눕혀서 분만실로 옮겨야겠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PB 보시면 또 밑에 분만 과정 중에 내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분만 중 자궁 경부의 개대 정도를 알아보아 분만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파막 여부 확인, 태아 위치 확인, 태아 선진부 하강 정도 확인을 위하여 내지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자, 분만 전에 인보의 화염부를 상부하는 실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화염부 절개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이제 태아 측에서는 어떻게 치료 간호를 해야 될까요? 자, 정상적인 태아 심박 동수는 120에서 160회 꼭꼭꼭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인상실문 보면요. 그 활력징후에서 나오거든요. 혈압이랄지 호흡이랄지 이런 거 뭐 그 수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 태아는요 심박동수가요 몇 박 같은 것도요 많이 뛴다는 거. 자 너무 많이 뛴다 해서 이게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자 정상적인 태아의 심박도수는 120에 160개죠. 우리 정상 일반 이게 성인 기준은 뭘까요? 그래서 보통 60에서 80 정도 되죠. 이렇게 태아들은 빨리 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학치기와 산소를 공급하시고요. 오시톡신의 투여 중단을 해야 되고요. 태아 순환이나 산소 운반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분만을 유도하고요. 심맥관계 질환이 있어서 혈액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를 해야겠죠. 자, 넘길게요. 자, 이제는 태아 만축이 제2기 볼게요. 자, 1기 때는 이제 자궁이 열리면서 이제 태아 심음을 청취하고 이제 아이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자 이제 2기 때는요. 자 이제 신생아 태아가 나오죠. 자 태아의 만출 단계로 자궁 경관이 10cm 완전 개대된 후로부터 태아 만출이 끝날 때까지를 말하고요. 옆에 팁을 보시면요. 자 초산부와 경산부의 분만실 이동 시기 이거 수치 기억하셔야 돼요. 초산부는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되겠죠. 몇 cm나 있죠? 10cm. 자 경산부는요. 6에서 8 정도 개대됐을 때 분만실로 간다는 거죠. 자 과정 볼게요. 자, 자궁 수술 시 아도의 일부가 보였다가 진통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질 내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배림이 있다가 얼마 지나면 자궁 수출 시에 밀려 나온 아도가 수축이 없을 때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하죠? 발로라고 하죠. 자, 발로 후에 아도는 외부로 밀려 나오고 어깨 등 몸체 등 순으로 태아가 만출되면서 자궁 수축이 정지되는 거죠. 그리고 아도가 만출되면 우선적으로 목의 제대가 감겨 있는지 관찰하시고 확인한 후에 기도 유지를 해야겠죠. 자, 치료와 간호 볼게요. 자, 임신부 입장에서 자,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를 해야 될까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자, 4번부터 볼게요. 자, 이제 아도가 나오도록 오른손으로 왼손은 구곡을 보존하고 오른손은 아도를 나오게 끌어내서 하고요. 이때는 아도가 발로될 때는 임신부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복압을 주는 것을 금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회음 열상 시에는 날카롭지만 끝이 무딘 가위를 이용해서 회음 절개 시행해야 되겠죠.
자, 회음절개. 회음절개는요, 태아머리가 집 발끝통에서 외부로 배출되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고요. 자, 회음절개한 산모에게는 자욕을 실시할 때는 산모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자욕 장소를 따로 마련해주고 소독된 대야에 물을 끓여 식혀서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신생아 걸어볼게요. 자, 신생아는 이제 나와서 어떻게 될까요? 분만 직후 신생아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는 구강 흡인을 통한 거즈나 카테터로 분비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간호고요. 멜기술을 이용한 제대 절단 묶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똥 2개, 점맥 하나 있다는 거 제대 기억하시죠. 충분한 보호를 유지하면서 거즈를 닦아주고요. 아프가 점수를 측정하고요. 아프가 점수 뭐냐면요. 한번 넘겨볼게요. 어디냐면요. 페이지 125쪽을 피면요. 태아가 만출된 후에 아프가 점수를 매긴다 했죠. 아프가 점수 이거예요. 자, 평가 항목은 피부 색깔, 심박동수, 방사 반응, 근긴장도, 호흡 상태거든요. 이거 그 평가 항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0점, 1점, 2점 이렇게 색깔, 심박동수, 방사 반응, 근긴장도, 호흡 상태 이런 거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갖고 점수를 매겨서 정상적인 점수를 보고요. 가장 먼저 관찰할 것은 호흡을 봐야겠죠. 살아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자, 위에 보시면 7에서 10점은 양호한 상태, 4에서 6점이면 중등 어려움으로 의학적인 좀 진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3 이하의 경우에는 완전 조속한 빠른 치료를 해야겠죠. 다시 앞으로 넘길게요. 태아가 나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옆으로 눕혀서 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려서 눕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를 제대로 절단하고 똥 2개 정맥 하나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꺼즈로 닦아내고 보호를 유지해주고 아프가 점수를 측정하고요. 태변 통과 확인, 태변 착색 정도를 관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거 눈 간호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인규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1% 질산을 점적하는 거. 자, 반드시 안염을 예방해서 1% 질산은 점적. 이거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 2기 한번 태아 만주기 정리해 볼게요. 88쪽 팁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자궁경관의 완전 개대부터 태아의 몸체가 만출되는 시기로서 인부가 힘을 주어서 복압을 높여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두가 발로될 때는 복압은 금지해야 되겠죠. 분만 2기가 지연될 때 탈수 예방을 위해서 정맥으로 수분을 공급하고요. 방금 나왔죠? 아두가 발로될 때는 복압을 멈추고 이완을 시켜내는 거. 그 다음에 2기 만추 후의 간호는 어떻게 할까요? 자, 태아가 나오면은 먼저 제대가 감겨 있는지 확인 후 제대가 목을 갖고 있으면 제대를 절단하고 분만을 빨리 진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2번 엄청 중요하다 했죠. 점맥, 혈액, 태변이 코나 입에 있으면 신생아의 호흡에 장애가 되므로 비강과 구강을 흡인기로 흡인해주고 젖은 꺼즈로 코와 입을 닦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 2기 아도나 제대의 압박으로 인한 태아의 위험 증상. 자, 아도나 제대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태아 심음이 불규칙, 양수의 태변이 섞여 있고요. 자궁 수축의 회복기가 30-60초 이상 지연되는 거고요. 태아의 심박동의 변이성, 다양성이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분만 3기 태반 만축이 볼게요. 자, 태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태반이 나와야 되겠죠.
태반과 탈락망의 분림이 구속물이 배출되는 시기로 크게 태반 박리기와 태반 만초기로 구분하는 거죠. 자, 태반 박리기는 뭐냐면요. 자, 정의 볼게요. 태아가 만출되자마자 태반이 퇴축하기 시작하며 태반의 모체면이 적게 퇴축하면서 태아면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 말하죠. 자, 태반 박리의 증후 뭘까요? 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치고 결항 상부를 눌러도 제대가 당겨 올라가지 않으며 자궁 저부가 일시적으로 배꼽 이상으로 상승하고 팽팽해지는 거. 자궁 저부가 납작하던 자궁이 둥국의 공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 질구에서 제대로 늘어져 수 센티미터 더 탈출되어 나오며 치고 결합 바로 위를 압박해도 그대로 있는 경우, 태반이 박리되면서 갑자기 질로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 경우, 산모가 보통을 호소한 경우, 이때는 태반이 박리의 증상이죠. 자, 그 다음에 태반이 만출이 돼야 되겠죠. 자, 태반이 나오면 양손으로 받아서 천천히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요. 자, 태반이 다 나오면 모체면의 조직에 결손이 없는지, 태반의 가장자리 혈관이 단절되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TV 보시면, 자, 태아 만출 후 태반을 검사하는 이유 뭘까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자, 태반 결손 조직 여부 및 태반 전염물을 측정하기 위해서죠. 자, 치료 및 간호 볼게요. 자, 산모의 사정은 뭘까요? 출혈을 유무, 산도 열상의 확인, 자궁 수축 상태, 활력 징후 사정, 방광 팽창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넘길게요. 자, 넘기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넘겨서, 자, 그러면 분만 3기, 자, 태반 만축기 특징 볼게요. 아기가 분만된 지 20분 후에 태반을 만출하기 위한 자궁의 수축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때의 수축은 약하고 불규칙적이고요. 이런 자궁의 수축은 태반을 자궁강에서 완전히 박리시키게 되어 약간의 출혈이 있게 되고요. 태아의 만출과 같은 요령으로 횡격막과 복부 근육의 힘으로 자궁 수축 시에 힘을 주면 태반이 쉽게 만출되고, 자궁 수축으로 태반이 박리된 자궁 내막의 혈관은 즉시 봉쇄되어 버리는 거죠.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넘길게요. 자, 이제는 제4기 회복을 해야 되겠죠. 출혈이 중지되고 회복되는 기간으로 분만 직후 보온시켜주고 조용히 휴식시켜주는 거예요. 반드시 한두 시간 동안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관찰이 중요한 거죠. 자, 관찰 내용 꼭 중요하거든요. 자, 달달달달. 자, 어떤 거를 관찰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로라는 거는요, 오로라는 거 쉽게 말하면 혈액이에요. 생리는 아니지만은 출혈이 생겨요. 네. 출혈 색깔이, 어디 보시면요, 98쪽을 펴보시면요, 오로가 나오거든요. 오로라는 게 뭐냐면, 이제 태반의 부착 부위에 있었던 탈락만증이 주축으로 나눠지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괴사대에서 조각으로 떨어져 나오는 혈액을 말하거든요. 자, 나왔죠? 혈액, 창상 분비에 점액, 탈락세포, 백혈구 이런 혼합된 것을 아칼리성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이런 혈액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오로마다 색이 있어요. 적색, 갈색, 백색. 근데 이게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적색 오로는 분만은 3일 정도 나오고요. 갈색 오로는 이게 갈색 혈액이 많아져. 갈색 오로는 4일에서 10일 정도 나오고요. 백색 오로는 10일에서 3주가 지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혈액이 안 나오고 이제 정상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분만을 하면요, 오로 색깔과 방광 팽만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회음부 상태, 부종이랄지 혈종을 확인해야 되고요. 신생아에 대한 반응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부에서 많이
꼭 확인해야 될 거. 맥박이죠. 탈진이 심하면은 증가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와 위치, 이게 자궁이 잘 수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확인을 하셔야죠. 약간 상승하다가 1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회복기에서는 이런 6가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자, 옆에 팁을 보시면요. 70분만 후에 증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상 분만을 하더라도 분만이 끝나면 심하게 몸이 떨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태반으로 가던 것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게 흥분된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잘못되다가 지식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분만 직후 산부가 오한을 호소하며 떨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요를 덮어주거나 따뜻한 물을 먹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보겠고요.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91쪽을 볼게요. 자, 이렇게 분만을 하게 되면 이제 진통을 완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한번 헤드라인만 볼게요. 비약물요법으로는요, 연상법, 위양법 있고요. 호흡법, 아까 라마조 호흡법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지압법, 아로마 테라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약물요법으로는 견막외 마취, 경부주의 신경차단술, 음부신경차단술, 척추마취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팁에 보시면요. 분만시 간호조무사의 임무 이런 거 꼭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간호조무사가 될 거니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것과 자세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분만하면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될까요? 수축과 수축 사이에 휴식을 갖게 해주시고요. 태아 심음을 청취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볼게요. 자, 6가지 있죠. 출혈, 감염, 습관성, 유산, 자궁외 임신, 불임, 자궁 천공. 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네, 중절 수술의 부작용이죠. 그 다음에 고위험 분만 볼게요. 자, 어쩔 때 고위험 분만이냐? 자, 헤드라면 볼게요. 조기 분만할 때, 2번째 다태 임신, 3번째 양수 이상증, 4번째 만삭 전에 조기 판막, 그 다음에 난산, 그 다음에 상가전 수술. 이 중에서도 상가전 수술 어떤 수술? 제왕절개술, 흡입만 출술, 겸자분만술 이럴 때 고위험 분만이죠. 자, 먼저 볼게요. 조기 분만은요, 말 그대로, 네, 37주 전까지 기간에 분만이 이루어지는 거 말하죠. 자, 어떨 때 조기 분만이 되냐? 자, 원인은 알아야 되겠죠. 쌍태 소모성 질환, 복부수술 및 임신성 고혈압, 흡연 및 급성 염증, 자궁의 기형이나 종양, 심한 노동, 자궁 경각무력증, 폐혈증, 임신 중 감염, 임신 중독증, 양수활약증. 아까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죠. 이렇게 조금 고혈압이랄지, 이렇게 기형이랄지, 자궁 경각무력증, 좀 무리한 운동이랄지, 아니면 일이랄지, 아니면은 감염이 생기거나 폐혈증이나 임시 중독증, 양수 가닥증 이럴 때는요 조기 분만이 된다는 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중요한 말 뭘까요? 절대 침상 안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태 임신 볼게요. 다태 임신은 말 그대로 볼까요? 일란성 쌍태양, 쌍둥이랄지 아니면 하나의 남자에 하나의 정자에 들어가서 2개의 배아 형태로 된 거 일란성 쌍둥아 이런 거 말하죠. 자, 이렇게 쌍태를 낳을 경우에는요 문제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쌍둥이 나면 좋다 하는데 좋죠.
예, 앞으로 좀 두 배의 고통이 있더라도 두 배의 기쁨이 즐거움이 생기죠. 하지만 쌍둥이를 임신하거나 아무튼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모체에서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요. 심맥 관계가 부담되고요. 감염이 증가되고 빈혈이 되고 조기 파막도 생기고 조산의 위험성이 증가되고요. 전치 태반 초기 박리, 영숙 과다증, 자가증증 빈도가 증가되고요. 자궁의 과다 증대로 산후출혈이 생기죠. 그러니까 쌍둥이 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묻혀서 수정이 이루어서 그죠? 하나의 그 태아에 생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임신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난다 해서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만큼 산모의 신체적인 변화가 너무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예쁘죠? 쌍둥이 볼 때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태아의 문제점 뭘까요? 저체중, 선천성 기형 발생률이 증가하고요. 조산이 되고요. 동맥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요. 분만시 유의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쌍태아를 분만할 때 주의할 점. 부주의로 2개 내 출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점. 네, 다태아는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수 이상증 볼게요. 임신 말기에 정상적인 양수량은요, 800에서 1200인데, 2000 이상 나올 경우에는 양수 과다증, 500 이하의 경우에는 양수 과소증이죠. 자, 진단은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이렇게 양수 과다가 생긴 경우에는, 자, 이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당뇨병, 인투석 고혈압, 선천성 태아결함, 태아적 아구증, 쌍태임신 동반되고요. 양수 과소증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성장기형, 태양곤란증이 생기고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팁을 보시면요. 양수 과다증, 양수의 양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 당뇨병, 임시 중독증, 다태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만삭 전에 초기 파막 볼게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조기에 그죠? 양수가 터지는 거죠. 재태 기간과는 관계없이 분만이 시작되기 전 양막이 파열된 것을 조기 파막이라 하며 임신 37주 이전에 양막이 파열된 때를 만삭 조기 파막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원인도 비슷하죠. 다태 임신, 두니 임신, 태아 기형, 이상 전진부, 빈약한 시습관, 흡연 생활 연세, 양수 과다증 결과로 인한 자궁 내 압력 증가, 거대야 감염증이죠. 자, 옆에 보시면요. TV 보시면요. 임산부의 3대 사망 요인 엄청 중요하고요. 상식으로도 많이 중요하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임산부의 3대 사망 요인 산후출혈, 산후감염, 임신, 중독증 꼭 3가지 알아주시고요. 밑에 만삭전 조기 파막의 특징 볼게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문제 많이 나오고요. 진동이 시작되지 않고요. 파막이 경하다면 뭐죠? 파막이 그냥 가벼운 거라면 파열 부위를 다시 재봉인한다는 거. 자, 이렇게 조기 파수된 임신부의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반드시 들것 이동차에서 눕혀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난산 볼게요. 난산이라는 것은 기계적 기능적 이상으로 분만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하죠. 이 정도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상과적인 수술로 또 고위험 분만이 될 수 있죠. 흔히 많이 하는 거 제왕절개술이죠. 자, 보뼈과 자궁벽을 절개하여 태아를 분만하는 것으로 정상 질식 분만에 비하여
인부와 태아의 신생아에게 미치는 위험률은 2배 이상. 자, 모체의 요인은 뭘까요? 제왕적인 분만, 산전출혈, 사국 수술 경험, 고혈압성 질환, 유도 분만의 실패, 35세 이상의 노초산부나 불임이었던 인부, 그 다음에 난산, 자궁에 문제 있는 것들이요. 골반 협착이랄지, 아주 골반 불균형이랄지, 이런 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수술 전 간호로 볼게요. 자, 중요한 거 나왔거든요. 자, 반드시 중요한 거 뭐냐면요. 수술 당일 아침에는요, 반드시 도뇨관을 삽입하는 거 또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술 전의 간호는요, 머리핀이랄지 장신구 매니큐어는 제거하시고 8시간 이상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상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전 검사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임상실물 보면요, 그 전신 마취 수술할 때 주의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궁 하부 제왕 저기술을 하는 이유. 자, 이거 한 번씩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수술 후 감염이 적고요. 장 폐색을 감소, 자궁의 활동이 적고 가장 얇은 부위를 절개할 수 있고요. 실현량이 적고 봉합이 용이하고요. 다시 임신한다 해도 반응이 적고 파열되는 경우도 적죠. 자, 그 다음에 제왕절개술 간호 볼게요. 네,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당 30cc 이상으로 소변량이 유지되면 병실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4시간 동안에는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 맥박 체온 위에도 자궁수치 정도 소변량 패드를 보면서 질 초련량 검사하시겠죠. 자, 옆에 팁을 보시면요. 저의 제왕절개 수술 간호 볼게요. 엄청 중요하고요. 이것도 객관식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제왕절개 수술 간호 1번 수술 후 마취가 깬 후 4시간이 경과된 산모에게는 가장 먼저 심호흡과 기침의 경련, 질출혈, 절개부의 출혈을 관찰하시고요. 2번 유치도뇨관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24시간 후에 제거하며 제거한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하는지 확인하고요. 자궁 수축 여부를 관찰하여 활력 증상을 계속 측정하시고요. 척추 지존막과 마취를 한 산모는 적어도 8시간 동안에는 앙왕이로 누워서 두통을 예방, 제왕절개 분만 후 적어도 24시간인 침상 안정을 시키며 허락되는 대로 조기 이상을 시켜 방광과 장관의 배설작용을 증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소변량이 시간당 30ml 이하일 때 저희 혈량이나 신장 합병 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의사에게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가적 수술에서 흡입 만추술이 있죠. 자, 어떨 때 흡입 만추술 할까요? 옆에 팁을 볼게요. 자궁 경관이 7에서 8cm 정도 개대된 후 진행이 될 경우 겸자 분만이 모체 조직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태양을 잘 몰라서 이 겸자 분만이 위험할 때, 이럴 때 흡입 만추술 수술을 하죠. 자, 넘기셔서요. 자, 이 수술에 대한 장단점 볼게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태아의 머리에 부착할 수 있어 사용이 간단하고 손상도 적은 반면 그 다음 문장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태아 머리에 부착함으로 뇌혈종, 뇌출혈, 산류의 위험성이 있고요. 따라서 조산아에게는 사용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겸자 분만술.
자, 어떨 때 겸자 분만술을 할까요? 자, 팁을 보시면 제대가 태아의 목에 단단히 감겨 있을 때, 제대가 탈수되었을 때, 태위 이상일 때, 만추기가 지나치게 연장되어 있을 때, 인부의 구푸만치로 인해서 태아 만출이 곤란할 때, 이럴 때 겸자 분만술을 하죠. 그래서 겸자를 이용해 견인과 회전을 통해서 분만을 유도하는 거죠. 자, 합병증으로 볼게요. 자, 중요한 거 태아 쪽을 볼게요. 태아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요, 안면 또는 삼박마비, 제대 압박, 두개고 압박, 손상 생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스스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엄청 많이 나오고, 자, 중요한 말들이니까요. 꼭 달달달 하셔야 돼요. 분만의 선유선은 뭘까요? 태아, 산도, 만출력. 분만 중 인부가 힘을 주어 복압을 높여야 할 시기는 태아, 만출기. 자, 복압을 언제 금지할까요? 아도가 반론할 때. 제왕절개 수술 이후 산모의 소변의 측정 시 저희 혈량이나 신장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변량 기준은 뭘까요? 시간당 30ml 이하. 임신 중 가장 흔한 태아의 위치는 뭘까요? 두정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상뇨과 고위험 상뇨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엄청 중요하고 되게 매울 게 많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